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게 될까?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아니면 자식 집 근처로? 요양원? 막연하게 나중에 생각하지 뭐하고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집의 구체적인 조건 3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지금 사는 집이 노후에 맞는 집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를 갖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조건들을 갖춘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진작 이렇게 할 걸,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매일매일이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에는 큰 집이 좋다고,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자식 근처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0년 넘게 노인 주거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3가지 조건입니다. 30분 후엔 여러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후에도 살 수 있으실까요? 아니, 20년 후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75세가 되면 차 운전이 불안해집니다. 80세가 되면 시장 가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는 다릅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집을 구하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사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짐 싸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병을 만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요. 60대 초중반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결정하고 이사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그 집에서 20년, 30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딱 3가지 조건입니다. 이 3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에는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60대엔 괜찮습니다. 건강하니까 차 타고 다니면 되죠.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일주일에 2-3번이 됩니다. 혈압약 타러, 당뇨약 타러, 무릎 주사 맞으러, 안과 검진 받으러, 이비인후과 가서 귀 치료 받으러. 이렇게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때 병원까지 차로 30분 걸리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운전 못하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 부르거나 택시 타거나.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택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 5만 원씩 일주일에 2-3번이면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부르기가 미안합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육아하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부모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순자 씨, 69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어느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 후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전원주택 좋다고 해서 박 씨도 용기를 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정원도 가꾸고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꽃에 물 주고 텃밭에서 상추 따고 그런 생활이 로망이었거든요. 남편도 좋아했어요. 역시 시골이 좋아.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해봤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3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죠. 처음엔 남편이 운전했는데 6개월 후 남편이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시력이 나빠져서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박 씨가 운전해야 하는데 박 씨도 운전이 자신 없었습니다. 평생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면허는 있는데 20년 넘게 운전을 안 했어요. 결국 자식을 불러야 했어요. 엄마 병원 가는 날 제가 모셔갈게요. 아들이 일주일에 2번 왕복 2시간 운전해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거든요.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렸어요. 아들도 직장 다니는데 휴가 내고 반차 내고 그렇게 1년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아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 왔는데 결국 애한테 짐이 됐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입으론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사했어요. 박 씨 부부는 결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으로요. 지금은 병원까지 걸어서 7분 거리에 삽니다. 전원주택보다 훨씬 작은 20평대 아파트예요. 마당도 없고 정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 편해요. 병원 갈 때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해도 돼요.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비 와도 우산 쓰고 걸어가면 되고 눈 와도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아들한테 미안할 일도 없고 택시비 걱정할 일도 없고 정원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이 들면 병원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게 곧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식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택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서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병원만이 아닙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면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야 하잖아요. 약국도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급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럴 때 응급실이 가까우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첫 번째 조건은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기본 진료과가 있는 병원이요. 종합병원이면 더 좋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 계단 없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계단 몇 개쯤이야 아직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계단은 나이 들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60대엔 계단 10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70대엔 숨이 차고 75세 넘어가면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계단이 공포가 됩니다. 넘어질까봐 무섭거든요.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와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대퇴골 골절이 무섭습니다. 노인이 대퇴골 골절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김영호 씨 71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2층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이고 2층은 침실이었어요. 계단은 15개 정도 됐습니다. 젊을 땐 계단 오르내리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면 다리 운동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8세 되던 해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이 정도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2층에서 내려올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어요.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 올라갈 땐 중간에 쉬어야 했고요. 7개 계단 오르고 쉬고 또 8개 계단 오르고 쉬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 잡아서 안 넘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김 씨는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크게 다치겠구나 싶었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2층 화장실을 안 쓰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김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요. 지금은 15층 아파트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문 열면 집 안이 다 평평합니다. 턱 하나 없어요. 계단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무섭지 않고 짐 들고 집에 올 때도 편하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무릎도 좋아졌어요. 계단 안 오르니까요. 계단 없는 집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단은 노인에게 장애물입니다. 매일 오르내려야 하는 장애물이요. 그 장애물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계단 없는 집이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1층 빌라일 수도 있고, 평지에 있는 단독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 안팎에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바로 평지로 나갈 수 있는 구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안에도 턱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턱 넘어야 하는 집 있죠? 그것도 나중엔 불편합니다. 넘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없고 턱 없는 평평한 집이 노후의 최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입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가까워야 합니다. 시장, 슈퍼마켓, 약국,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공원 이런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 들면 매일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굳습니다. 매일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벼 쐬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이 집에만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적게 걸리고 수명도 길어요. 그런데 나갈 곳이 없으면 나가질 않아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나가지.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가까우면 다릅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시장 들러서 과일 사고 우체국 들러서 택배 보내고 약국 들러서 약 받고 공원에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목적 있는 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러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시장 가서 뭐 사야지 하는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명숙 씨, 67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 남편과 함께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집도 넓고 값도 싸서 좋았어요. 서울에서 30평대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50평대를 샀습니다. 돈도 남았어요. 역시 시골이 좋네.
서울에서 이 돈으로 이렇게 큰 집 못 사지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슈퍼 가려면 차로 15분, 시장 가려면 20분, 은행 가려면 30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운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봤어요. 큰 카트에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서 집에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매일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우유 떨어지고 계란 떨어지고 약 사야 하고. 그럴 때마다 차 타고 나가야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아예 못 나갔습니다. 길이 좁고 비포장이라 미끄러워서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조용하니까 좋네. 쉬는 거지 뭐.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답답하더랍니다. 사람이 그리워지고 나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 있을 땐 매일 나갔어요.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도서관도 가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나갈 곳이 가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울해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집에만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결국 이 씨 부부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집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다 가까운 곳으로요. 20평대 아파트인데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은행 우체국 공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가요. 아침에 시장 가고 은행 가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집은 작아졌는데 삶은 더 넓어졌어요. 50평대 집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20평대 집에서 매일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노인에게 중요한 건 집 크기가 아니라 집 밖의 편리함입니다. 매일 나가서 걷고, 사람 만나고 벼쐬고, 필요한 거 사고, 이런 일상이 가능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슈퍼 약국,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공원이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은 첫째,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둘째, 계단 없는 집, 셋째,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 있습니다. 다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는 집을 점검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1.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리나? 2. 우리 집에 계단이 있나? 엘리베이터가 있나? 3.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시장, 슈퍼, 약국, 은행이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약 세 가지 다 만족하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집은 노후에 최적입니다.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10년 후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찮은 이사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년 후 몸 불편할 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사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낫습니다. 지금은 아직 건강하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할까요? 세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대학병원 근처 소형 아파트입니다.
대학병원 근처는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 약국, 시장, 은행, 우체국 다 가깝습니다. 왜 대학병원 근처가 좋을까요? 대학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다 있어서 어떤 병이 생겨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되니까 안심입니다. 대학병원 근처는 대중교통도 잘 돼 있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관리가 쉽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계단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합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아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듭니다. 나이 들면 청소하는 것도 버거워요. 작은 집이 오히려 편합니다. 둘째, 오래된 동네의 1층 빌라입니다. 오래된 동네는 생활 인프라가 촘촘합니다. 시장, 약국, 은행, 우체국이 다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매일 시장 가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친구가 됩니다. 1층 빌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계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어도 1층이면 괜찮아요. 현관문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층은 보통 작은 마당이나 테라스가 있어서 화분도 키우고 햇볕도 쐴 수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큰 즐거움입니다. 작은 텃밭 만들어서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러면 하루에 낙이 생깁니다. 셋째, 신도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요즘 신도시에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부터 노인을 위해 설계된 곳이라 계단도 없고 손잡이도 많고 응급 호출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어서 앉았다 일어나기 편하고 미끄럼 방지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지관, 보건소 같은 시설이 가까이 있어요. 임대로 나오는 곳도 많아서 목돈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알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시니어 주택, 노인 임대주택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직접 가보세요. 사진만 보지 말고 실제로 가서 걸어보는 겁니다. 현관에서 병원까지 걸어보고 시장까지 걸어보고 약국까지 걸어보세요. 10분 안에 갈 수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보세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사나? 동네가 안전한가? 밤에도 밝은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가로등이 잘 돼 있는지, CCTV가 있는지, 경찰서가 가까운지 이런 것도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빨리 옮길수록 좋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아도 5년 후, 10년 후는 다릅니다. 60대에 이사하는 것과 70대에 이사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60대엔 아직 체력이 있어서 이사짐 정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빠릅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예요. 몸도 힘들고 새로운 환경 적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초중반에 이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20년, 30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새 친구도 사귀고 단골 가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곳이 완전히 내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은 따로 있습니다. 크고 비싼 집이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둘째, 계단 없는 집, 셋째, 걸어서 10분 안에 생활 인프라가 다 있는 곳.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요.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지금 사는 집이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60대에 옮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70대 초반에는 옮기셔야 합니다. 그 이후엔 이사 자체가 힘드니까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 집을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어떤 집이 노후에 좋은 집인지, 어떤 조건을 봐야 하는지, 언제 옮겨야 하는지.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